학교 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화해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인문고전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인문고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레미제라블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발장 이야기가 뭐 영화로도 나와 있고, 이제 뮤지컬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전 제목을 들으면 그 작품을 다 안다고 착각하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본 거랑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생각학교 그 모임에서 레미제라블 5권짜리 전집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 정말 이게 다르구나. 책을 원전을 읽으니까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책이 오히려 더 상상력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른 책 읽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책을 먼저 읽고 영화나 뮤지컬을 봤을 때 좀 실망한 경우가 저는 더 많았어요. 제가 상상하던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고, 특히 남자 주인공이 아, 저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레미제라블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발장이 자기가 이제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이제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받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걸 들어요. 소식을 듣고, 아, 자기가 장발장인 걸 밝힐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그 고민을 책에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그 고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재판장에 탁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장발장이다 하면서 이제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에서는 Who am I 그 노래가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보통은 이제 상대방의 행동만 보잖아요. 의도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 끝에 그 결정을 내려서 그 행동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장발장이라고 안 밝히고 계속 시장으로 자기 신분을 그냥 숨기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좀 포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용적으로 된 것 같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되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든지,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는 스스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에 제가 인문고전을 들고 나온 이유가 학생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화해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 거고, 이런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쓰는 단어가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얘도 짜증나고 얘도 짜증나고 계속 짜증나 이 단어만 얘기하는, 그러면 왜 짜증나는지 얘기하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언어를 많이 접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인문고전 읽기를 했을 때도 어쨌든 아이들의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같이 읽었으니까 똑같은 작품을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책 말고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인문고전을 읽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에 제가 1학년 부장을 10개 반에 이제 1학년 부장하면서 1학년 한 학년에 이제 인원이 한 200명 넘었거든요. 223명, 230명 정도 됐었는데, 그 학생들하고 이제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아, 학생들도 인문고전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다 읽을 기회를 주긴 했지만, 사실 완독한 아이는 소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표지라도 보고 이렇게 몇 장이라도 읽어본 거랑 안 접해본 거랑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10대
그때 소년이 등장해서 그 소년이 막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스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스라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 주제가 생기니까 뭐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끝까지 다 읽진 못했던 아이더라도 친구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들으면서 나중에 다시 책을 접할 때 좀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제목은 들었고 어떤 줄거리인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짧은 영상을 인문고전에 대해서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또 먼저 보여줬거든요. 3분에서 5분짜리.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했고, 대부분의 작품 중에 고전 중에 이미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이렇게 드라마로 제작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줄거리를 알고 이거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니까 수준이, 그래서 다 완독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책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이라도 좋은 문구를 따라 쓰고 이제 노출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필사책을 쓰게 된 거죠.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게 한 방법이 있나요? 제가 먼저 움직였죠. 제가 이제 학년부장이고, 제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10개 반이면 이제 복도가 이쪽에 몇 반 있고, 이쪽에 몇 반 있고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도 이제 생활지도에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생활지도는 한 명이나 뭐 한 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잘 안 통해요. 우리 반만 왜 이런 거 해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생님들 협조를 구했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다 협조를 잘 해주셨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뭐 따로 과제나 숙제처럼 이렇게 뭐 집에 가서 해오라든지 그런 부담을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랑 그다음에 아침 자습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냥 잠깐씩 읽게 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책을 10반이니까 10개의 책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5명이면 이제 25권을 사서 읽고 한 뭐 2, 3주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읽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돌리면 이제 10권을 다 읽는 그런 구조로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역할을 한 거죠. 3주 후에 뭐 이제 책 바꿀 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고 계속 이제 제가 가이드를 준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거고요. 뭘 하나를 정했으면 이제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행히 잘 따라주셨고, 근데 그런 원인은 평소에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학생 지도나 이런 거에서 앞장서서 하고 이랬던 것이 선생님들한테도 생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좀 따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하루에 뭐 5분, 10분 이렇게 읽는 거니까 크게 부담 없이, 그리고 반 전체가 같이 읽으니까 또 그 분위기에 젖어서 했던 것 같아요.